정도 감독단행만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상의 전환 마방시 종사원 저는 한대건이고요. 2016년 8월 21일 일요일 경마 한대건의 음담패설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리 10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서울경마제 6경주입니다. 선만 아데나 선더가 1000m 경주거리랑 굉장히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놓고하겠습니다. 3번 라페지체는 지난번에 2등을 내긴 했지만 마티한테 많이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고 3번 놓고 5번 아데나 선더와 9번 말 라페지체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경주인 제13경주. 네, 서울경마제 13경주입니다. 저는 12번마 가이아선더를 놓고하겠습니다. 마필이 앞으로 보여줄 거리가 많기 때문에 3번 동태는 아침도 마방에서는 마필 상태에서 타고 하는데 이거 하나 놓고 1번 11번 가이아선더 2위는 3번. 경주리 1800m 제14경주 서울경마제 출발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7번 메디카 홍차 너무 좋습니다. 희망상으로 놓고를 먹겠습니다. 1번은 백단은 데이트에 이점이 있고 백단이나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믿을 수 없다고 봅니다. 메디카 단독 선두의 2위는 1번 말 백산. 오늘은 좀 깔끔하지 않았나? 오늘 멘트 말이 좀 괜찮은데? 맨날 뭐가 좀 헷갈려갖고 말을 꼬이고 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네요. 이 말도 참 재밌어요. 우리가 이 모르는 상식들을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죠. 헷갈리는 것도 많고요. 예로 들면은 스튜디오스? 스튜어디스? 요것도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에베레스트. 그러니까 모르지만은 뜻은 다 통하는 그런 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이 상당히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경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편하게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듣기 참 편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쟤는 무슨 말을 저렇게 어렵게 해. 간단하게 못하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고 쉬울 수 있는 게 또 경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다 정말 새끼손톱만큼 더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알고 이걸 직업으로 삼고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이걸 가지고 다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100% 제 말만 믿고 하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본인 스스로 한번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돈 10,000원을 투자하든 1,000원을 투자하든 100만 원을 투자하든 간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냥 놀러 오시는 분들은 놀러 오는 것만큼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또 비용을 줄이셔야겠죠. 하지만 이번 주에는 낙작같이 돈을 좀 따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방송을 보시기도 하시겠지만 여러분들도 동영상도 한번 돌려보시고 조교 잘한다는 놈 있으면 조교 잘한다는 예상 갖고 보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가 있으면 한대건 것도 보시고 많잖아요 예상가들 다 둘러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셔서 그래도 한대건이가 좀 낫다 싶으시면 제 거 문자 하나 신청해 주시고 음성 한번 들어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반드시 제 것만 보십시오라고 말씀 못 드리겠어요. 저도 워낙에 쓰레기 같은 예상할 때가 많으니까.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하는 예상. 열심히 해서 좀 성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지난 일요일에도 성적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너무 솔직했나? 자꾸 이렇게 잘했다 내가 맞췄다 이렇게 광고만 좀 깔아놔야지 나도 며칠이 오를 텐데 난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잘해야지 이번 주에 잘하고 다음 주에 칭찬받지 자, 사인펜 드십시오. 자, 한대건의 추천 경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대건이가 돈 벌 수 있는 경주, 여러분들이 들어주셔야 될 경주. 자, 2경주와 6경주, 9경주, 10경주, 2, 6, 9, 10 이렇게 4개의 승부처, 메인 승부처로 선정을 해봤고요. 부산경마는 3경주와 4경주 준비를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1경주 출발해볼까요? 이세마 경주예요. 토요일날 이세마 경주에 비해서는 긴장감이 확 떨어지는 그러한 경주죠. 어느 정도 우열이 좀 드러나 있고 우열이 드러난 인기권 안에서 끝날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간시가는 마필 9번마 해성여왕, 11번마 스마트파크, 그리고 7번마 오픈게이트겠죠. 일단은 9번마 해성여왕이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 때 청담불패와 함께 대끼리 배당을 만들어내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우승이 아쉬웠었죠. 발주 자체도 나쁘지 않았었고요. 직선에서 청담불패가 늦반했는데 그걸 땄는데
약간의 경합성을 하니까는 코너에서 꼭 물 먹으러 가듯이 막 고개를 이러면서 외측으로 기대죠. 심각하게. 그래서 저거 사행하나?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바깥쪽으로 기대면서 사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직선에서는 끝걸음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능력마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걸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가져봤는데 과연 저 사행이 악벽이냐 이러한 걱정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임기현 기수를 만나서 좀 물어봤는데 역시나 뭐 그게 화두가 되겠죠. 해성여왕이 지난번에 3코너, 4코너에서 바깥쪽으로 심하게 기댔던 사행하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아직은 어리고 다른 마필들이 영향을 받아서 좀 겁이 있다 보니까는 그런 거지 이걸 악벽이다라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거죠. 임기현 기수의 판단은 그랬었고 뭐 제가 말을 타본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말을 조개해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타본 사람이 그렇다는데 뭐 믿어야죠. 또 편성도 적절하게 만났고 악벽이 있는 마필들을 안 좋아하는 한대건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아직까지는 악벽이라고 단단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순발력과 지구력을 보유한 구원 해성여왕은 한대건도 좀 인정을 하고 싶다. 자, 구원 마필은 충막감으로 놓고 싶고요. 실버 스마트파크는 사실 데뷔전 때는 그다지 뭐 눈길을 받았던 마필은 사실 아니죠. 근데 제가 이 마필을 6월 10일 날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이 마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어요. 데뷔전 때. 한번 뛰는 거 보자 했는데 역시나 뛸 때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도 최강의 외곽 게이트에서 고개가 들었습니다. 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과 비슷했어요. 말이 좀 기울고 외곽 주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채찍의 바에 대한 반응이 워낙에 좋아서 이건 좀 나중에는 한두 번 상금 벌겠다 했는데 역시나 끝걸음은 분명히 채찍발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세영 기수의 기승에 상대마들이 워낙에 없죠. 제가 아까도 선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일날 이세마 경주에 비해서 이번 경주 이세마 경주는 이렇게 능력이 일치월장하다라는 느낌을 들은 마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해볼 만한 전기의 조건을 맞이한 것이 아닌가. 뭐 스마트파크는 당연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매니스카이는 아직 멀었고 아직 애기고요. 김혜성 기수도 그렇게 얘기했고 롤오브썸은 지난 5월달에 이제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이 상당 기간에 좀 기간이 걸렸는데 이 주행검사 때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발전 밋밋하죠. 그러면서도 직선에서는 꾸준히 미니까는 채찍을 댄 거에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걸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발주 연습 좀 하고 다듬어주면 괜찮겠다 했는데 오랫동안 쉬었어요. 뭐 찰과상과 좀 자상이 있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8월 18일날 발주 연습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인 만큼 뛰는 거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번만 롤오브성 최범현 기수가 또 기승정지죠. 지금 2주 유예라고 나왔는데 뭐 이번 주에 지가 벌 게 있으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고 해도 또 관심은 가고 3호만 거친 오름이 좀 팔려요. 1분 3초 6을 끊었다고 해서 팔리는 건데 7월 22일 날 주행검사를 통과하고 나서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감기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기 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순간적으로 좀 머리가 들렸죠. 그리고 나서는 발전 빠르다고 볼 수 없는데 KT 점으로 밀었고요. 직선에서는 채찍 한 대만 됐는데도 여유를 보일 정도로 걸음발을 보여줬습니다. 뭐 나름대로 싹수가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감기가 있었다는 게 좀 마음에 걸리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이상혁 기수가 요즘 뭐 어떤 마필의 기승을 해도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으로 본다면 그렇고 오늘 라온 빅토리아는 마방에서는 상당히 좀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싹수가 있는 마필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다듬어지지 않은 느낌? 그래서 이시영 쪽에서도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좀 다듬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인 마필 물고 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7번 오픈게이트도 팔리죠. 이거는 좀 특이하죠.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합격을 하는데 첫 번째 주행검사에서는 그냥 똥말입니다. 발주기 열리자마자 고개 들렸고 초반에서 밀리니까는 그냥 훅미권으로 쳐지면서 걸음이 안 나왔었고요. 7월 29일 날 불과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주행검사를 봤는데 직전 불합격 땡 당시와는 모습이 완벽하게 다르죠. 발주 연습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발주도 깔끔하고 직선에서는 채찍 2-3번 되니까 마필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지난 이것만 놓고 본다면 7월 22일 날의 주행검사는 조교를 똑바로 하지 않고 똥말처럼 하고 나와서 그냥 얼레벌레 합격만 하겠다는 그런 의지였었고 근데 합격을 못하니까는 제대로 조교를 하니까는 마필이 또 뛰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많죠. 주행검사 개떡으로 받고 나서 시장에서 때려 먹으려고. 그 배당하려면 그렇게 좋나? 이런 걸 수는 있겠죠. 자기의 말의 어떤 경주력을 다른 마필들이 알면 견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경마 팬들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야지. 뭐 싸먹고 배당 나왔다고 해서 경마 팬들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내용면을 본다면은 첫 번째 불합격 당시의 모습과 두 번째 합격 당시의 모습이 전혀 일주일 만에 너무 상반된 차이를 보여줘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뭐 뛰어봐야지 알지 솔직히 말해서 이것도 그죠? 다른 마필 눈에 든 거 없고 트루시에라는 주인공 상을 열심히 받은 건데 이게 팔릴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1경주는요 저는 구호만 해성여왕 뭐 사연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직접 만나 듣고 왔는데 뭐 기원이가 저한테 뻥치겠습니까? 구라치고 어쨌든 간에 뭐 해성여왕은 충막감이고 실버 스마트파크 쪽으로 원투하고 운영하겠습니다. 다른 마필들이 좀 팔려져서 이게 좀 덜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 11번 단통막권이고요. 2번 3번 5번 7번 이 마필 중에서 2번 3번 5번 7번 9번 놓고 요 4마리 마필 중에서 2마리만 살려놓고 현장에서는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1경주에 한다고 주력 막권은 9번 놓고 11번 막권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 한다고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네, 국산 6등급의 12마리 마필들 출전을 했죠. 이번에는 꼭 봐야 돼. 이번엔 꼭 봐야 돼. 라고 하는 마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교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복귀 동영상 능력을 검증해 봐도 이게 나아져서 이러한 소리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마필이 있고요. 이번 경주 편성을 나오기 위해서 이번 주가 좀 특이한 게 이 국산 6등급의 단거리 경주가 없어요. 1000m, 1200이 없다 보니까 전부 다 1300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300에 나온 마필이 있어요. 근데 마필 상태 하나만큼은 정말 끝장납니다. 여기서 못 온다면 이건 능력마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어찌됐든 간에 거리를 의도적으로 늘린 건 아닌데 편성 자체가 워낙에 허접하니까 그 마필을 제가 충막감으로 놓을 생각이고 매번 인기가 실리지만은 인기도에 비해서 왜 못 뛰는지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마필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기가 실리는 마필을 약간은 돌려놓고 비인기권의 마필을 가지고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경주죠. 제가 눈여겨보지 않았던 마필인데 뭐 조교를 해보니까 마필이 변했다는 마필도 있어서 그 마필까지도 제가 현장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예상 녹음하는 거 알고 계시죠? 토요일에 12시 전에 녹음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경주에 녹음이 돼 있는 경주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가는 마필들 그리고 좋아진 마필이 어떤 마필이고 어떤 마필이 1300 의도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의도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밀려서 나왔는지 궁금하시다면 본 예상 먼저 청취해 보십시오. 현장 예상도 워낙에 나이가 어린 마필들이다 보니까 현장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니까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2경주니까 당연히 문자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 하나 문자 신청하면 하루 종일 마번이 날아가는데 왜 안 해? 돈 2만 원밖에 안 하는 거? 참고해 보십시오. 한동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에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뭐 인기권의 마필들이 괜찮네요. 근데 저는 뭐 일단은 1번과 실버 그레이캣과 뭐 8번 헬캣이 상당한 인기권을 끌고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어필들 중에서 충만을 놓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헬캣은 부중의 문제가 좀 있고요. 57km. 1번과 실버 그레이캣은 거리를 줄였죠. 지난번에 1300에 나와서 깨고락지 됐고 57km. 지원이가 처음 타봤었고요. 이번에 1000m 1번 게이트. 조건상으로 보면 끝장났죠. 너무나도 좋은 조건인데 이 결정력이 없어요. 얘가. 감량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올 수는 있는데 뭔가가 좀 팔려놓고 삼척거리 할 소리가 있어서 아예 대놓고 충막감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1번, 8번을 놓고 할 생각보다는 저는 6번과 샛별 아침이 조금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마필이 지난번에 7월 16일 날 승급전에서 또 인기만으로 팔렸던 마필인데 의외로 기복을 보였었죠. 저는 일시적이라고 보고요. 그전 경주의 키르케와 드림메스의 경주를 보면 이 샛별 아침은 채찍을 놓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가 여유발로 올 정도로 1000m 경주에서는 강점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또 등짝 자체가 조인공 기술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두권이 1번이 나가든 8번이 나가든 상당한 경합을 펼칠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고 뭐 1번이 나가면 8번 헬켓의 입장에서는 무리를 할 필요는 없겠죠. 선출이 되는 마필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선입권에 있는 마필이 바로 6번과 샛별아치이기 때문에 전개의 조건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6번을 놓고서 승부를 해보고 싶고 이번 드림비스는 승급전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보여줄 거림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3번 수완스타도 지난번에 잘 뛰었죠. 못 뛴 거는 아니지만 편성도 상당히 약했었고 또 월요일날 이어서 이게 낙마를 했다고 해요. 낙마를 해서 말이 지 혼자 줄을 2바퀴를 돌면서 과연 그게 좀 어떨까 걱정을 좀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뛰어봐야 아는 거지만 그런 또 불상사가 있었기 때문에 좀 그렇고. 시모 뉴란초는 끝번 신청을 하는데 왜 끝번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따라가서 이게 더 올라오대. 현우도 만나봤는데 현우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뉴란초에 대해서는.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현장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 7번 상하이 팡팡은 뭐 되지도 않고 뭐 지난번 2착 2번 한 마필인데 승급해서 제가 항상 상하이 팡팡은 뭐 센 말이 아니라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상경주는 6번 샛별아침을 놓고 1번, 2번, 8번 이 세 마필 안에서 6번을 놓고 공략을 한다면 한수에 대한 메리트가 충분히 있지 않느냐. 자, 이번 상경주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할 마필은 바로 6번마 샛별아침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헬켓은 문세영 기수도 만나봤는데 항상 이 마필을 살 때마다 문세영 기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괜찮은 말이다. 능력이 있다. 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세영이는 뭐 자기가 타는 말에 대해서는 워낙에 명확하게 알고 있는 아이고 워낙에 또 자기가 또 공부를 하는 애이기 때문에 내가 왜 괜히 뭐 세영이를 형이라고 부르겠어? 그만큼 열심히 하니까 세영이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사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에 10마리 마필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팔리는 마필들에 비해서 다른 마필이 너무 기복이 심해요. 러시어닝은 전형적인 똥말이죠. 이게 뭐 최적 전개가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쳐보는 거지. 이게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하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우겠습니다. 아무리 이현종이 탔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5kg 감량이라 하더라도 이게 될까요? 똥말인데 진짜. 지난번 대상경주에 나가서 생꼴찌로 갈 뻔. 왜 이런 말들이 왜 나가는지 모르겠어. 1등급 경주에. 호나 오픈이라고 하지만. 황영원 쪽에서는 지난주에도 그랬죠. 오너스컵에 뭐였죠? 1001이었나? 네. 옥상 5등급의 말을 가지고 와서 또 꼴찌했죠. 재밌나봐. 황영원 쪽에서는. 신기하네. 자, 이번 미래주역. 김동수 기수는 이마피를 조교해보고 나서 생김새는 정말 잘 찍게 생겼는데 다리 쪽이 조금 약해서 그게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편성은 잘 만났죠, 이마필이 미래주역이. 그래서 문세영 기수도 이마필은 타기가 좀 까다롭다고 얘기했었는데 추임력을 발휘하셨기 때문에 살려놔야 될 것 같고 화이트 큐피드는 황종호 기수를 기성을 시킨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아예 포기한 건가? 뭔가 SB 러브는 강등이에요. 이 박시천 기수가 기성을 하는데 요거는 조재료 기수가 조교를 했죠. 조재료 기수 한 얘기가 있어요. 몇 시천이지 이거? 나 이거 말을 못하겠네. 막 입이 근질근질한데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져가겠습니다. SB 러브. 자, 7번 엘리트킹이 충남감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당일날 박태준 기수에서 분민호 기수로 바뀌었고요. 8주 개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바닥에 누워있길래 제가 이마필이 좋아졌다고 어떻게든 노려보자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전 솔직히 컬러풀캣과 샤프위너의 경주력이 훨씬 더 낫다고 봤기 때문에 엘리트킨을 방어로 가져간 게 아니라 삼복으로 가져갔어요. 적중은 하긴 했지만 좀 찝찝했죠. 취입을 하더라고 민호가. 근데 깜짝 놀랐네. 아무리 많이 좋았다고 해도요. 전 충만감 놓겠습니다. 하정우 기수가 기승하긴 하지만 다이렉 마필로 손색이 없는 걸음이 낮은 것 같아요. 이 마필은. 레크리스는 매번 쥐어짜는 마필이고 10번 정확히는 왜 제로가 SB 러브 조교해놓고 레크리스도 지난번에 2번이나 타놓고 정확히를 살까요? 야, 진짜 이건 아이러니한 겁니다. 결과가 없는 얘기긴 하지만 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아보는 편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편성이 못 알아봤는데 근데 제로가 SB 러브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는 현장 예상에서 반드시 듣고 하시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4경주는요. 7번마 엘리트킨을 놓고 2번마 미래주역, 5번마 SB 러브, 8번마 레크리스 이 세 마리 앞필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놓고 2번, 5번, 8번 세 마리 앞필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4마리 앞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가장 관심이 끄는 마필은 뭐냐면 에이스러너, 스프릿 오버 한센이죠. 1번마 에이스러너는 제가 지난번에 승부를 했던 마필입니다. 에이스러너의 꿈캐라, 티지킹, 오픈뱅크까지 가져갔다 내가 근데 오픈뱅크가 직선에서 삐지면서 이 에이스러너를 막았죠. 그래갖고 이게 원래는 오픈뱅크가 먼저 들어왔지만 순서가 바뀌었고요. 만약에 오픈뱅크가 에이스러너를 밀어내지 않았다면 에이스러너는 여유있게 우승을 했다든가 아니면 티지팅과 동반 입상을 하면서 상당한 배당, 저희 30몇 배 나왔었죠 그때? 저희들이 입이 찢을 뻔했습니다. 많이 안타까웠죠.
좀 아쉬웠습니다. 근데 워낙에 싹수로 보였던 마필이고요. 주행검사 때. 뭐, 추임력을 보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이스러너가 굉장한 능력을 보인 겁니다. 이게. 발주도 빠르다고. 1번 마필을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콤패티는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보기 좋아요. 나쁘지 않은 마필인 것 같은데, 실전이라서, 실전 경험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고. 9번마 스프리드 오브 한센도 뭐 능력마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죠. 이 정도로 뛸지는 몰랐네. 앞에 나가니까. 상당히 잘 뛴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캐리어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경기수가. 자기 말이 못 뛴 게 아니다. 스프리드 오브 한센과 리워드 하이가 워낙에 잘 뛰어서 자기 말이 못 뛴 것처럼 보이는데, 캐리어가 못 뛴 게 아니다. 지난주에 캐리어가 우승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경주마가 인기가 실리고 못 뛴다고 해서 그 말이 무조건 못 뛴 건 아니죠. 다른 마필이 잘 뛰었다가 보이고, 이시정 쪽에서는 그냥 우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프리드 오브 한센이 뛴 걸 보면 우승을 기대를 하고 있고 13번 승리엔젤이 팔리는데 승리엔젤에 대한 얘기는 글쎄 제가 이 마필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능력마가 아니죠. 최근 2번 우승을 하고 있지만 이 2번의 우승이 뭐 돌체비타와 마두령 이런 마필들을 이겼기 때문에 부당이 3.5kg 늘어난 상태에서 외곽 게이트에 이경주가 혼합 4등급 경주입니다. 이걸 왜 보십니까 여러분들? 이건 그냥 사인펜을 드시고 X 하시면 됩니다. 그냥 지우시면 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거에 미련을 가지세요. 이거 버리십시오, 이거. 네, 쓰레기통 있으면 구겨 버리십시오. 차라리 이 마필에 관심을 가질 것 같으면 저는 6번과 대한의 강자가 더 낫다고 봅니다. 6번과 대한의 강자, 10번과 달려본 게. 대한의 강자는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인기 11위 팔 때도 제가 추천해 드렸어요. 요거 딱 2번만 더 보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이거 돈 됩니다. 왜 문세영이겠습니까? 마필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문세영 살 일이 없습니다. 세영이가 이렇게 한가합니까? 여러분들 6번과 대한의 강자 3번 막권이라도 한번 엮어보십시오. 달려번개도 결정력은 없고 또라이긴 하지만 편성은 잘 만났기 때문에 이 또라이가 또 사고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번과 9번과 1번 사실 이거 승부도 하고 싶었는데 배당이 얼마나 나올지 몰라서 13번만 승리엔젤이 더 팔려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안 팔리겠지? 1번, 9번 뭐 2배, 3배 나오지 않을까? 돈 싹 다 집어넣고 싶어 아주 그냥 1번, 9번에 싹 다 한번 집어넣고 1번, 9번 놓고 2번, 6번, 10번 이 세 마리 앞을 3복으로 돌려버리면 이건 무조건 100% 한수차입니다. 승리엔젤이 팔려줘서 이거 반드시 배팅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번, 9번으로 한 방으로 때리시고 1번, 9번 놓고 2번, 6번, 10번 3복 맞고 반드시 한번 관심 가져보십시오. 특히나 6번마 대한항자는 3복 맞고 반드시 관심 가져보십시오. 괜히 문세영이 아니라니까.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 아니 내내 꼴찌하는 말을 왜 갑자기 문세영한테 오겠어? 자 6경주입니다. 경주에 1300 한대관의 승부처고요. 14번의 마필들 굉장히 빠르죠. 순발력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일단 뭐 3번만 샤프 유너 6번만 뉴월드 7번만 장산시티 13번만 천지성공 13번만 인터와일드 10번만 오션블루 다 선두권에서 뭔가를 1을 내볼 수 있는 또 승급전이고 이 승급전을 치는 마필이 무려 몇 마리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리 마필이 승급전입니다. 근데 이게 또 팔리죠. 그러니까 이유들이 다 있기 때문에 팔리는 건데 제가 이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삼는 이유는 너무나도 이번 경주의 능력들을 모르신다는 겁니다. 이게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다 능력 있는 마필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의 편성의 운도 만났었고요. 물론 개 중에 그 안에 능력 있는 마필들도 있지만 그 마필들을 분명히 골라내기만 한다면 이번 경주는 배당판 딱 열리는 순간에 빨갱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두 자릿수 배당이죠. 어려울 겁니다. 자, 어려운 경주 한 장을 승부처로 가져가는 만큼 배당의 환수의 메리트가 충분히 있어요. 어려운 걸 경력해서 성공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칭찬 더 받겠죠? 한 대건 꼭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6경주 한 대건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예정대로 일요일 경마 1경주에 한 대건 본예상 녹음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저 새끼가 어떤 마필을 가지고 가길래 저렇게 개거품을 오고 말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본예상 미리미리 청취해 보십시오. 문자 신청도 많이 부탁드리겠고 현장 예상도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의 14마리 마필들. 솔직히 이렇게 썩 하고 싶은 경우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 찝찝한 마필이 많아요. 일단은 선행마죠. 6번마 썸마스터 8번마 오픈뱅크 9번마 센세이셔널 10번 라운루이스 10번 몽골 자
자, 이 5마리 마필들이 뭡니까? 선행 아니면 답이 없죠.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선행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입상을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레이스의 흐름이 겁나게 빠르겠죠. 그리고 무너지겠죠. 물론 서울경마는 한 마리가 선행을 나가면 줄서기에 들어가죠. 그러한 차이점은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과연 어떠한 마필이 선행을 분명히 주도할 것이다. 실버 라온 루이스가 인기 많은 팔이지만 반드시 선행일 것이다라는 명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상당히 위험한 경주고요. 배당에 나올 수 있는 경주라고 저는 보고요. 라온 루이스에 대해서 문세영 기수는 조교를 하고 나서 오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라온 루이스가 선행을 가야지만 뛰는지를 알겠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러니까 선행 아니면 답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타온 겁니다. 매번 선행을 가려고 했었죠. 발주기 이탈이 워낙에 좋으니까 웬만하면 저도 선행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라온 루이스를 매번 웬만하면 맞춰 먹었었죠. 근데 제가 이번 경주만큼은 불안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부 다 발주기 이탈이 괜찮습니다. 뭐 6번 썸마스터, 8번 오픈맨, 9번 센세이셔널 이러한 마필들, 10번 몽글몽글까지 전부 다 발주기 이탈 자체가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라온 루이스의 선행을 낚아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저는 전개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 그런 마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 자, 그 마필이 될 수 있는 마필들, 뭐 스타보나비, 뭐 3번 속보왕자, 4번 포리스트 리, 뭐 이런 마필들이 되겠죠. 일단 스타보나비는 마이너스 2.5kg 감량 혜택,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뭐 능력만 아니다 보니까 선입권을 가담을 해서 뭐 삽질거리 할 경우가 많았으면 불안스럽고. 3번 속보왕자가 지난번 경주 때 원래는 박태종 기수 기승이었었는데 당일날 기수가 바뀌었습니다. 하야정 기수로 바뀌면서 이게 원래는 54kg였었나요? 53kg인가 54kg 되게 됐었는데 하정 기수가 타면서 51kg가 돼버린 거예요. 상당한 비인기권의 마필이었었죠. 선입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거론을 보였는데 정훈이 만나고로 보니까는 지난번에 여유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시가 낮다고 보이기도 하고 또 걸음 자체가 선행이 이렇게 빠르게 이끄는데 속보왕자가 뭐 개차반처럼 바닥에 누워 있습니까? 안 그렇죠. 갖다 붙여놓죠 앞에다가. 선입권에 전개가 가능한 앞이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고 있다가 한번 미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3번만 속보왕자를 한번 놓고 동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후차권에는 상당한 난타전이에요. 그래서 선입권에 뭐 3번 포리스트 바닥에서 올라오긴 하지만은 괜히 뭐 2역이겠습니까? 이거 규병을 태우다 꼴찌만 했는데 분명히 포리스트도 한 발이 있는 마필이고요. 5번 돌진도 최근의 경주 모습을 보면 40전 동안에 한 번에 우승과 두 번의 입상이지만 추임력이 있죠. 썸머스타는 단순한 선행이라 보기 힘들고 약간의 직선줄에서 안쪽으로 기대는 악병은 있지만은 악벽 자체만 잘 잡아낸다면은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이고 선행 경주에서는 한 발 정도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그 마필을 어떻게 골라내느냐 현장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경주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기권에 팔리는 실물 라온 루이스라든가 뭐가 있을까요? 썸마스터라든가 이런 마필들보다는 3번 속보왕자를 한번 충발을 세워보시고 공략을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어디까지나 보던 제 개인적인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1700m 8마리 마필들 출전했고요. 대가리 서 있지 않습니까? 6번마 선로. 아니 다른 말들이 선록을 피하는 거야 아니면 편성이 이렇게 짜지는 거야. 정말 신기하네. 선록은 꺾어줄 때가 됐는데 다른 말들이 도전을 안 해. 꺾어줄 때가 된 말이죠. 또 왔어 이거는. 정말 짜증이 납니다. 나는 이렇게 인기만 꺾어줬으면 좋겠지. 어쨌든 간에 6번마 선록은 그냥 인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마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선록의 능력이 아주 뛰어나서가 아니라 뭐 선록이 잘 뛰었죠. 8번 뛰면서 7번 들어왔는데 뭐 잘 뛰는 말이긴 하지만 근데 다른 마필이 이긴 말이 없습니다. 뭐 선록은 충분합니다. 라운볼라베는 뭐 승급전에서 너무 바닥이죠. 이 정도로 못 올만한 마필이 아닌데 문세영 기수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타이가 좀 까다롭다라고 얘기했고 3번 그랜드 캠프는 공백기 가지고 나왔는데 김동수 기수는 약간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고 했고 3번 카티프하니는 지난번 경주 때 뭐 올라오는 마필이 없으니까 이게 어부지 3차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라도 상금을 벌어주는 게 고마운데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돼버렸네요. 참. 오늘 라크윙은 공백기가 있는데 이게 순발력이 있죠. 사실 선행을 주도해버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공백기 있지만 베레스타는 푸른 것처럼 맨날 악벽이 있으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6번만 선록을 놓고 뭐 2번, 3번, 4번, 5번 4마리가 다 팔릴 텐데 현장에서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아요. 객관적인 능력상으로는 이번만 라운 볼라벤이
그래서 편성을 좀 잘 만난 것 같고 4번 뭐 카티프완이는 지난번에 약간 좀 어부질격 아닌가. 라크링은 또 공백기가 있고 그랜브드 캠프가 혹시 사고 칠까 모르겠는데 이것도 예전의 걸음은 분명히 아니에요. 뛰는 걸 보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데끼리 6번, 2번 막번을 말씀드릴 밖에 없는데 솔직히 추천하고 나도 이거는 저 역시 자신이 없습니다. 현장에서 분위기 보고 배당판에 뭐가 연락에 팔리고 있으면 그거 사십시오. 배당도 없는데 다 빨갱인데 저 4마리 제가 말씀드린 4마리가 다 부러져도 다 부러진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마리는 들어올 겁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주고요. 한대건의 승부차입니다. 형들이 1700 혼합 3등급 9마리 앞에 추천을 했고 저는 3화 무후대제를 이번 경주에 축막감으로 놓고 공략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 무후대제라는 마필이 이 55조를 이적을 해서 한국을 했죠. 민원애들하고 들어오면서 이제 한국을 했는데 지난번에 인기가 실리고 고전했어요. 그럴 만한 특징이 있죠. 제가 왜 자꾸 문세영 하냐면 문세영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특징에 대해서. 그래서 그 특징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문세영 기술은 나쁘지 않다고 해요. 무후대제가.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무후대제는 충분히 깨질 수 있는 변성을 만났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경주 한번 공략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승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승부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후대제를 돌려놓고 공략을 하려면 충분히 잘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무후대제가 완벽하게 빠졌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악벽이 있었는데 더 나아진 마필이 있고 결정력 부족한데 이번만큼은 결정을 살려볼 수 있는 마필도 있다. 그러니까 마방에서는 내심 욕심을 내는 마필들이 몇 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마필들 다 본 예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구경주고요.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본 예상 일요일 경마 2경주에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승부처입니다. 10경주고요.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죠. 경주리 1000m 제6경주 출발했습니다. 네, 서울경마대 6경주입니다. 선만 아데나 선더가 1000m 경주거리는 굉장히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번을 놓고하겠습니다. 3번 라페지체는 지난번에 2등을 내긴 했지만 마티한테 많이 살아나는 느낌을 주고 있고 3번 놓고 5번 아드나 선도와 9번만 라피첼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경주인 제13경주 네, 서울경마대 13경주입니다. 저는 12번마 가야수를 놓고하겠습니다. 마필이 앞으로 보여줄 거리가 많기 때문에 3번 동체나 야침도 마방에서는 마필 상태에서 좋다고 하는데 이거 하나 놓고 1번 11번 가야서도 2위는 3번 경주리 1800m 제14경주 서울경마대 출발했습니다. 14경주입니다. 7번 메디카 풍차 너무 좋습니다. 힘막상으로 놓고를 먹겠습니다. 1번은 백단은 게이트 2점이 있고 백단이나 마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무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메디카 단독 선두의 2위는 1번나 백산 어느 정도 우연은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휴양을 갔다 온 마필도 있고 정교적인 이점 때문에 팔리는 인기가 마필이 있는데 저는 전혀 엉뚱한 마필. 이 마필이 될까? 도대체 이 마필이 뭐 하는 마필이야? 이 마필을 가지고 한번 승부를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요. 그 가치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그랬었구나라고 결정을 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게 좀 더 쉬워 보이지만 쉬운 것만큼 결과가 그대로 나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대건은 승부처로 삼았고요. 그 결과가 좋은 쪽으로 이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한대건이 기본적으로 분명한 능력마다라고 생각하는 마필 이번 경주 과감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지에 점 하나 안 찍겠다 하더라도 전혀 겁내지 않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배당을 공략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깜짝 놀라지 마시고요. 한대건의 본 시각, 한대건의 능력 분석에 대한 시각을 믿어주십시오. 자, 이번 10경주 한대건 고배당을 노리고 공략에 들어가는 경주고요. 본 예상 역시 녹음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상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요일 경마 2경주에 녹음해 놓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의 1400m 14마리 앞필들. 인정하고 싶지 않죠. 8만 럭키라이트. 저는 매번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워낙에 직전에서 걸어가는 마피이기 때문에 1400이라는 적정거리에 괴롭힐 만한 마피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독 선행. 버틸 수 있죠. 1400m는 뭐 1분 23초 때도 그렇단 말인데 못 버틸 만한 가능성은 없죠. 부담량이 56.5도 다 겪어봤고 어디가 나무랄 할 데 없어. 근데 난 정이 안 가. 얘는 맨날 걸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죠. 항상 1등급에서도 중하위급의 마필들이 워낙에 출전했기 때문에 럭키라이트 입장에서는 조건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저는 다시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 23번 골드 올리기예요.
지난번에 2000m 경주에서 역시나 약해를 편성해서 한 발을 쏘줄 줄 알았더니 인기 1위만으로 팔리고 졸전을 펼쳤습니다. 골드올릭이라는 마필이 뭐 굉장하게 뛸 마필은 분명히 아니죠. 또 1400m가 불리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질병도 없고 전기가 꼬인 것도 아니고 늑발도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 마필들은 당일날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정경 기수가 그걸 빼쳐먹었다 아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억울하다는 거죠. 골드올릭이라는 마필은. 그래서 13번을 놓고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뭐 8번 럭키라이트는 당연히 단독사냥 버티기 한번 가능한 마필이니까 관심은 가고 9번 선샷에 대해서는 이시영 쪽에서는 2등급의 승급 아닙니까? 휴양하고 나와서 우승했는데 각질 변경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각질 변경 할 거면 미디어에 좀 얘기 좀 해주지. 이거 선행마였었죠. 어떻게 그렇게 각질 변경이 한순간에 되는지 신기하네요. 월드짝은 밋밋하고 이번 호주 퍼펙트는 황종우 기수에서 못 믿겠는데 황종우 기수 만나봤는데 말은 괜찮대요. 말은 괜찮은데 네가 문제다. 야. 네가 걱정이다. 5번 골드마운틴은 지난번에 OS 화답을 선행을 까고 나가면서 깜짝 놀랐죠. 이게 어떻게 OS 화답을 까고 나갔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번에는 럭키라이트 못 이기죠. 갖다 비볐다는 작살을 날 것이고요. 따라가서는 안 될 거고. 지우겠습니다. 검타는 1400m 적정거리긴 한데 공백기가 길어져서 과신할 수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마 퀸즈 챔피언 지난번에 대상경고 출전해서 나름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어요. 아직까지나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나 해서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11경주는요. 8번 럭키라이트가 조건상으로 보면 충분히 놓는 게 맞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맨날 걸어가니까. 그래서 이 마필을 때려잡기 위해서 다른 마필들은 뭐 짱구가 아닌 이상 작전을 구상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13번을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고요. 일단 2번 호주 퍼펙트, 8번 마코 럭키라이트, 9번 선인샷, 10번 콘디 챔피언, 13번 놓고 1번, 8번 9번, 12번, 1번, 8번, 13번 놓고 1번, 8번, 9번, 12번. 네 마리의 표를 전부 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뭐 13번, 8번이 대끼리 막권일 수 있는데 현장에서 배당까지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인 마번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상경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부상경마 1경주 경주거리 1200m 7마리의 아페이들이 출전을 했죠. 약간은 좀 우열이 좀 드러나는 듯한 그러한 경주예요. 가장 좀 관심있게 봐야 될 마필이 바로 4번마 제니스 카운티와 5번마 레디영 명운입니다. 4번 제니스 카운티는 뭐 지난번에 전력의 변화를 보여줬다기보다는 편성을 잘 만났었고요. 선두권에 가담할 수 있었을 때 걸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고 지난번에 1300을 거리를 늘렸었죠. 왜냐하면 결정력을 자꾸 1000m에서 안 보여주니까 늦추입을 했었죠. 그래서 그런 건데 역시나 뭐 편성을 잘 이용하면서 선전을 했습니다. 뭐 선행 주도권 싸움에서 뭐 발빠른 마필들이 뭐 2번, 3번 정도가 있긴 하지만 선두권의 전개도 가능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3번 제니스 카운티는 충분합감으로 이번 경주만큼은 인정하고 싶고요. 5번 레디형 명운이 이제 조교 때는 항상 좋은데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와서 결국은 지난번에 거세를 단행을 했었고요. 거세하고 나서 첫 번째 경주였던 7월 15일 경주에서 정말 이 정도 편성에서 못 오면 갖다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왔습니다. 목차로 깨지면서 화정에게 정말 쓰레기 같은 걸음을 또다시 보여줬습니다. 뭐 마방에서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이고 거세하고 두 번째 경주인데 뭐 한 번 뛰고 안 뛸만한 마필도 아니고 이제 고지 4점밖에 안 뛴 마필이라서 상금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을 기르기 위해서 유현명 기술을 다시 한번 개선을 시켰다는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연속 주행을 해봤던 기수이기 때문에 잘 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서소은 기수가 제니스 카운티에 기승을 하고 이 마필에 기승을 해봤다는 점도 두 마필의 동반 입장은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3차권 싸움이 뭐 1번만 매직 위너, 뭐 2번만 태권 비서 3번 다이나믹 디바인데 뭐 의미가 없어요. 1번, 2번, 3번 중에서는 그나마 1번 쪽이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4번, 5번. 이거 한방 맞고 인정하시고요. 4번, 5번 놓고 1번, 2번, 3번 중에서 3번 맞고 고르신다면 이 경주는 어렵지 않게 적중하실 것 같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간단한 경주입니다. 4번, 5번이 두 배만 나오면 다 때려봐 가시면 됩니다. 근데 부산은 이렇게 점배당에 풀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 들어요. 얼토당토하는 점배당이 형성이 돼서 저 역시 막 그걸 부러뜨리고 승부를 할 때도 있지만 정말 이건 한 방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점배당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지없이 부러지더라고. 아무 이유 없이. 그거는 부산 조교사들만 알려나?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경주로 1300m 9마리의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결정력이 워낙에 안 나오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뭔가 잘 뛴 것 같으면서도
잘 뛴 게 아니라 다른 마필들이 못 뛰어서 들어온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먼저 해보는 경주입니다. 항상 좀 밋밋한 걸음을 보여줬던 3번 골드선. 이게 악격도 좀 있죠. 결선 직선주로에서 밖으로 좀 기대는 모습도 있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계속적으로 걸음을 보여줬던 거리는 52km, 53.5km. 또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경주 거리도 되고, 또 이호식 기수의 51km의 감량이 너무나도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만큼은 3번 골드선이 감량의 혜택을 살려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4번 마필은 충막감으로 놓고서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만 넓은 별도 약간 좀 관심 가졌었는데 다시 한번 전력이 꺼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기 때문에 썩 좋지 않아서 제외를 하겠고요. 막강질주는 뭐 이게 못 뛰었다고 볼 수는 없죠. 서울에 조인공 기수가 내려가서 인권이가 뭐 부산까지 내려가고 땡길 일이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탔는데 그 정도인데 편성은 잘 만난 것 같고요. 위닝길리는 체형이 약간 좀 뭐랄까요, 뻣뻣한 듯한 체형이긴 한데 이 선두권을 가담할 수 있는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편성만큼은 선행까지도 한번 늘어볼 수 있지 않을까 관심이 가는 마필. 온마 찰나의 주인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로 무기력할 마필은 아닌데 데뷔전 당시에 체력이 마이너스 32kg가 빠지면서 이변을 연출했던 마필입니다. 이게 계속 외곽적으로 돌면서 불리한 전개를 일상코서도 걸어놓은 보여줬기 때문에 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안쪽에 들어가 버리면 마필이 못 뛰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좀 방해도 있었겠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검증이 되지 않은 신마들은 한두 번 더 뛰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번 경기 역시 버리지 않겠고요. 7번 텍사스 러시. 이건 버려야죠. 지난번에 추위권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였고 위는 권리를 이기긴 했는데 부단장 2.5kg로 늘어난 상태에서 레이팅도 31점이에요. 거의 레이팅이 지금 4점밖에 여유가 없는데 이게 승부를 할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승부를 아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또 기본적인 능력도 강하지 않습니다. 뭐 선행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 지난번 경주가 거의 뭉쳐 들어왔죠. 원래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의지도 좀 떨어지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도 크지는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만 제라지는 문세영이가 해결 못했는데 서송훈이가 해결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이게 편성이 가능했었던 건 편성이고, 세영이가 탔을 때는 이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순발력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물론 진 거는 세영이 잘못이긴 하지만 거리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 경주 편성이나 직전 경주 편성 두 편성 다 개편성에서 이 마필을 선전을 했다는 점에서 글쎄 인기에 비해서 큰 능력은 없지 않느냐. 저는 이 제라진이라는 마필은 한두 번은 더 검증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기가 실린다 하더라도 배팅을 그렇게 하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3번 골드선을 배팅권의 충막감으로 놓겠습니다. 이 4번을 놓고 하는데 분산하셔도 될 것 같아요. 9번이 많이 팔리니까. 4번 놓고 2번, 3번 동동한 2방, 그리고 4번 놓고 5번, 9번. 4번 놓고 2번, 3번, 그리고 4번 놓고 5번, 9번. 4번을 놓고 한다면 이경주가 의외로 재밌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상경주입니다. 부산경마의 한대건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골 1300m, 그냥 4등급 경주. 총 9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껌딱지로 봤던 이 원마 장군의 후예가 또다시 출전했습니다. 저희는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공략을 했었죠. 우승천지를 놓고서 뭐 찬란한 에이스도 가져갔고 강화연도 가져갔고 현타이죠. 그러니까 얘만 안 들어오면 우리는 한구를 하는 건데 악착같이 선유권에서도 거력을 보여줬어요. 자,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의 승급전이라는 2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간 게이트에 포진을 했었고 또다시 선행을 할 수는 없죠. 뭐 못와도 할 말 없고 와도 할 말 없는 경기입니다. 장군의 후예가 그렇게 큰 능력마가 아니라는 점은 저는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을 놓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1번은 유로파가 데뷔한 이후에 2연승을 달려가면서 걸음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2.5kg의 감량의 혜택. 자, 1번 게이트에 2점까지 또 뽑고 나왔는데 지난번에 1400m 1분 20초에 돌았던 마필입니다. 뭐 인정하셔야겠죠? 1번은 충막감이고. 퍼스트킹이 자꾸 꼼지락꼼지락 거려요. 뭔가 좀 보여줄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정력이 안 나왔는데 좋은 호흡을 보였던 서성훈 기수가 다시 한번 기승을 했고 또 편성도 암만해졌기 때문에 가장 좀 관심이 가는 마필입니다. 자, 승급전을 치는 6번 기가 스피드는 아직까지는 더 뛸 수 있는 걸음이 있는 마필이고 7번 남도의 여왕은 이번 경주가 강등이 됐죠. 강등이 되고 나서 한두 번은 경험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 남도의 여왕은 상당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원래 저는 이게 바로 그냥 부담량이 높지 않은 이호식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는 점은 바로 승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오심이 되는 마필입니다. 8번은 맨날 그렇고 강등이 되고 나서 맨날 일하는. 자, 그래서 이번 상경주는요 1번을 놓고 하는 건 뭐 기정사실인 것 같고
2번이냐, 5번이냐, 6번이냐, 7번이냐, 요 네 마리를 가지고 승부를 때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일본 유로파를 놓고서 조금 더 헷갈린다. 난 이 경기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한대건을 찾아주십시오. 자,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첫 번째 메인 승부처. 1번 놓고 3마리 하필, 2번, 5번, 6번, 7번. 4마리 하필 중에서 주정만권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상경마의 메인 승부처. 두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경주거리 1200m 레츠런파크 부산경 남체 2경주 출발. 부상경 맞아 이경주입니다. 6번 남양사입니다. 선성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만났고요. 선수권을 운영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충막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카사랑은 더블 스틱으로 버틴다면 이기에 나오습니다. 6번을 놓고 비카사랑 2위로 6번, 11번, 10번. 200m로 펼쳐지는 레츠런파크 부산경남 1경주 힘차게 네, 출발. 부상경 맞아 1경주입니다. 8번만 아이스 말이. 쪽에서는 선행의 2번 일격견이 있는 베스트 서통이니까 8번 두 번의 퍼포머가 실수는 하지 않을 잘했습니다. 것 같고요. 8번, 파이스 10번, 시티는 나선에서 네 마리 앞서있습니다. 선두는 안쪽 8번 8번, 아이스마린 바깥쪽 10번, 파이스티 2위로 8번, 10번. 이 9마리 아피들이 출전했는데 9마리들이 전부 다 기복형입니다. 예, 능력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가 없죠. 다들 그냥 편성의 이점을 만났고 또 경주거리가 1600이라는 특징 때문에 의외로 혼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경주입니다. 6공화 데빌킹이 많은 관심을 받겠지만 저는 직선 경주가 우연이라고 보고요. 이마피로 충마로 놓고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4마리를 좀 압축을 해드리면서 이 경주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찾아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번마 화려한 함성과 2번마 오하마 그리고 5번마 아리온메탈 6번마 데빌킹 이 4마리의 마필을 가지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1번, 2번, 5번, 6번 이 4마리의 마필 한동안의 승부처에 승부마권 드리고요. 이변이 나온다면 9번 스위트 명운인데 스위트 명운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개 좀 확인할 게 있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할지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 5번, 6번 이 4마리 갖고 하는데 이변 나오는 9번 마필까지 현장에서 마무리 작업해서 한 방 때리고 주력 한 방 승부에 들어가고요. 나머지 마필들 방어하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5경주입니다. 9마리 마필들이 출전했고요. 정말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마필이 3세마, 이 판마 배달이 보입니다. 뭐 정말 이 정도나 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잘 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5월 29일 경주가 1800m, 1200 뛰고 처음 도전하는 1800m를 잘 뛰었어요. 뭐라 그럴까요? 이선 전개를 하고 나서 끝까지 채찍찍을 동반하니까 잘 뛰었어요. 그래서 이게 약간은 우연이었었나 생각했는데, 지난번 농림축산배 대상경주에서는 어땠습니까? 오똑오똑이를 보내놓고 따라가는데 이선에서 이게 걸음이 2000m인데 죽지가 않습니다. 오똑오똑이도 많이 버텼던 걸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가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뛰었던 걸음이라서 이번 경주는 선행까지도 낙관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3번 마필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번마 소울블레이드가 부담장 57kg, 지난번에 56.5kg였었고요. 부담장은 올라갔지만은 기복을 보이다가 컨트롤 회복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승부를 해볼 소지가 높고, 매직라인은 비록 승급전이긴 하지만은 선취입이 상당히 자유로운 마필이에요. 마이너스 4kg의 감량의 혜택이 이거 그냥 못 버리겠는데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3번 아이언 트레인도 지금 최근 늦취입에서 약간의 발주가 좀 보완이 되면서 선유권을 가담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5번, 6번, 7번, 8번은 그렇고 9번 나가신다. 그냥 얘는 올라와요, 매번. 그냥 참 버리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가지가자니 마음이 아프고 괜히 구멍수 하나 더 늘어나는 것 같고 그렇긴 한데, 또 이 부상경마는 강축이 서 있으면 정말 이상한 것들이 올라와서 마문을 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마필은 마문을 깰 수 있는 막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상경마 5경주는요 3번 배달이 법에 놓고 1번이냐 4번이냐가 구전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3번 놓고 1번, 4번 둘 중에 하나를 선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3번을 놓고 2번과 9번 이 안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3마리 정도만 배당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번 놓고 1번 쪽에 포커스를 좀 맞춰봅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11마리 아피들이 출전했고요. 1등급의 1400m에 이렇게 능력마가 없을 수 있을까?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제가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하냐면, 이런 말에 능력만 하나 딱 갖다 놓으면 상금 벌거든요. 근데 서로 마방끼리 얘기해서 이번 주에는 우리 이렇게 한번 편성을 짜보자, 꼭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출전하는 마필들이 발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마필도 없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현등급에서는 중진급이기 때문에 이런 편성 아니면 상금 못 벌죠.
일본과 포풍채강은 지난번에 2등급 경주 1200m에 결국 우승을 하고 승급을 했는데 늦추입이죠. 말해서 지금 53kg의 중량에서 중량도 얼마 안 빼졌어요. 1등급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마필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 동급장은 휴양 갔다 오고 나서 뭐 변화가 없어 얘가. 나아지지가 않네. 3번 미스터하이 그렇고, 3번 하이파이브는 현 등급에서도 강단 있게 띄워주는 마필이고요. 무시할 수 없겠고, 축제 멜로디 안 살아나고 있고, 스팅레이는 조교만 열심히 해요. 마필은 전혀 아니고, 유성 파이팅 순발력이 있죠. 선행을 주도해버리면은 걸으면 다 나오는 마필인데, 지난번에는 워낙에 강자팀이었었고 마이너스 6kg의 감량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유현명 기수, 이거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 유성 파이팅은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서 1400m 경주 거리에 대한 약점은 있지만, 그래도 뭐 마이너스 6kg 감량이 뭐 쉽게 조절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해상풍도 기본적인 전력상으로는 선취입이 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충마로까지도 한번 공략을 해볼 수 있는 마필. 미라클 라인도 좋죠. 1400m 거리 줄이긴 했지만은 부담 중량도 아직 55kg 무겁지 않고 해볼만 하고요. 그래서 부산경마 6경주는요, 저는 9번마 해상풍을 놓고서 7번마 유성 파이팅, 그리고 11번마 미라클 라인, 3번마 하이파이브, 요 3마리 안에서 조금 더 결정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놓고 4번, 7번, 10번, 요 3마리 앞필들을 가지고 어떻게 요리할지 주종막권. 지금은 9번, 7번 쪽에 뭐 배당이 환수가 되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행가서 버티라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9번 놓고 7번 쪽에 좀 더 주력을 하고, 9번 놓고 4번, 10번 방어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경마 6경주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산경마도 많은 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산경마 3경주와 4경주 승부처고요. 부산경마가 1월 경마에서 배당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잘 골라내야죠. 자, 서울경마 승부처는 2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 그리고 부산경마 승부처는 3경주와 4경주입니다. 자, 본 영상 녹음해 놓겠고요. 본 영상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전체 영상 녹음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적인 청취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두 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태원이었습니다.